특검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 제대로 된 공정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아니다. 진상을 은폐하기로 당론을 박 대통령 측은 어제부터 불공정 재판 프레임 확산에도 주력했습니다. 현재 탄핵 이동 결정을 피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하야하는 시나리오도 이어질 것 같다는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오늘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는요, 야사당의 당초 목표대로라면 특검 연장 개정안이 상정돼야 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워낙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법사위 통과 못했죠. 유일하게 남은 길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야사당 대표가 국회의장실을 찾아간답니다. 정세균 의장은 이미 밝혔죠. 여야 합의 없으면 나 직권상정 못한다. 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우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의장실에는 몇 시에 가십니까? 10시 반쯤 약속돼 있습니다. 10시 반쯤. 국회의장실 찾아가시는 이유는 황 총리가 특검 기간 연장 승인 안 해주고 여야 합의도 안 돼서 지금 뭐 법사위 통과 못했고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주는 거. 절박해서 가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황교안 총리가 아직까지는 뭐 연장 안 해주겠다 이렇게 공표한 건 없어요.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예. 네, 원래대로 말한다면 제일 우선은 현행 법에 따라서 황교안 대행이 특검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게 1순위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갔다부터 말이 없어서 혹시 27일, 28일 가서 그때 가서 안 한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니까. 예. 미리 그런 법적인 차원에서 국회가 미리 해놓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어서 예. 오늘 의장님을 만나뵈러 가는데 사실은 제가 뭐 며칠 전부터 계속 통화는 했습니다만 본인도 하고 싶은데 요건이 안 되는 거를 국회의장이라고 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네. 통화를 계속 하고 계시는군요. 나도 하고 싶지만 요건이 안 된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직권상정하려면 이게 국가 비상사태라는 게 돼야 되는데 네. 과연 이 사안이 특검 기간 연장하는 게 국가 비상사태냐? 요거를 정세균 의장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말씀. 이제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상호 원내대표님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참 저도 고민입니다. 이게 참 왜냐하면 예. 지난번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했을 때. 예. 비상상황 아니라고 필리버스터에서 우리가 정의화 의장 공격했던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제 정반대의 논리로 정세균 의장님을 공격하기가 굉장히 난처하죠. 지금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우리는 뭐 다 서로 국민이 보고 계시니까. 네. 어제 박지원 대표는 사실은 이거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직권상정해 주셔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네, 오늘 10시 반에 올라가서 한번 이런저런 얘기 확신탄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세 가지 방법, 황 총리가 승인해 주는 거, 여야 합의해서 법사위 통과하는 거, 직권상정 세 가지 중에 네. 그나마 제일 기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다 난감합니다, 사실은. 다 난감합니까? 네, 원래는 사실은 현행 법의 취지로는 황교안 총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어서. 예. 여러 옵션이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황교안 총리가 해주는 게 가장 말끔하죠. 그냥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황교안 총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건 그분이 재량권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수사가 미진하면 반드시 해주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법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당시 여야 간에도 합의가 됐었던 얘기인데. 예. 황 총리가 지금 아주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해준다면 그분 자체가 현행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죠. 재량권 남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국회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탄핵 사유. 지금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해서 권한대행하고 있는데 또 권한대행이 탄핵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씀이세요. 저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국가의 안정을 해치기 싫어서 그동안 황교안 총리를 심지어 대통령도 사실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병준 후임 지명자를 지명했다는 건 사실 해임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한 마당에 총리, 금융위원장, 금융부총리 다 이렇게 공백 상태로 둘 수 없어서 저희가 이제 차선책으로 그분 현직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한 것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말하자면 재량권을 남용한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탄핵 소추까지도 물을 수 있는, 탄핵까지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라고 황교안 총리가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라, 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우상원 원내대표님,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회의론이 좀 다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94명밖에 안 되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특검 연장하는 물론이고 18세 선거 연령 하향 조정하는 문제도 안 되고 있고 검찰 개혁 문제도 다 발목이 잡혀 있다. 이번 기회에 국회 선진화법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주장,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그 선진화법은 원래 국회 소수파 보호법이거든요. 그렇죠. 몸싸움을 방지하면서 대신 다수파가 무조건 다수 결론만 밀어붙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법인데 예. 이게 사당 체제가 되니까요. 예. 소수파 보호법이 아니라 소수파들이 연합을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이제 국회 완전히 국회가 마비되는 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부분적인 개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진화법 개정조차도 사당 합의를 해야 됩니다. 선진화법을 개정하려고 해도 여야 합의가 돼야 되는 상황.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합의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 폐지나 개정 얘기 자주 나왔지만 그때마다 소수당이 다수당 됐다고 입장 바꾸면 안 된다, 이런 비난이 있었거든요. 그거 감수하고라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이제 다수결로 보면 무조건 밀어붙이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예. 사당 중에 어느 당도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그 비율과 마비 상태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양당 체제에서는 예. 다수당이 소수당한테 양보안을 내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협상을 통해서 그래도 한 가지라도 해결할 수가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의 이 사당 체제는 사당 중에 어느 한 당이 돌아가면서 반대를 하면 나머지 세 당이 그 당에게 양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꿈쩍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당 체제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거는 국회가 완전 마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잘 보시면 알지만 사당 체제된 이후에 1월과 2월 사이에 쟁점 법안 중에 해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의지가 없냐, 왜 못하냐 이게 아니고요. 예. 협상은 벌써 한 20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어느 당이 대통령이 돼도 이런 국회 체제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구조입니다. 네. 그럼 지금 국회 선진화법 바꾸는,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는 다 동의하고 있는 건가요? 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그건 아니고.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정말 이 사당 시스템은 재앙이다, 재앙. 예. 논의는 어떤 형태도 연정을 하지 않고서는 밖에서 보시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 국회 사당 체제는. 재앙이란 표현까지. 어떤 분이 다당제를 하자고 그랬는지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그 정도로. 정말 이거는 국회가 아주 마비 상태입니다. 재앙이다, 재앙. 예. 재앙이란 표현까지. 알겠습니다. 논의 테이블에 반드시 올려야 된다는 우상원 원내대표의 강한 입장 확인을 했고요. 하야 얘기 좀 해보죠. 지금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범여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하야하는 게 옳다. 탄핵 심판 결론 나기 전에 자진하야하는 게 옳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탄핵 심판이 나고 나면 반대 세력이든 찬성 세력이든 한쪽은 굉장히 분노하게 될 거고 국민적인 갈등, 국론 분열,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원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작년 10월달, 11월달에 아주 초반에 일관되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게 탄핵까지 가지 말고 대통령이 하야하든가 이선 후퇴하라.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주겠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대통령이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곧 탄핵 결정이 내려질 판에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해묵은 얘기를 꺼내는 저희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뭘까요? 물론 그분들은 엄청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면 그런 걸 공개적으로 해야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을 설득하든가 그렇게 해서 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져왔다면 몰라도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건 오히려 그것이 더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겠습니까?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들어갔을 때의 사법 처리를 막을 생각으로 제안하는 거라면 저는 그건 정말 특급한 소리다 이렇게 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다.